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제 14번째 샷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PGA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라고 대회가 열렸었죠. 이 대회는 2011년도에 그 PGA 투어에서 우승한 그 선수들만이 모여서 하는 말 그대로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라고 챔피언들의 그 토너먼트였는데요. 여태까지 그 마인드 골프가 봤던 대회는 대체적으로 아마도 뭐 대체적인 일반적인 그 투어들은 금요일부터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목금토일 4일간 하는데 이번 대회는 좀 독특하게도 금요일부터 월요일 라운드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대회를 이제 1라운드를 했겠구나 하고서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결과를 봤는데 사실은 그날 목요일 날 라운딩이 있어서 중계를 못 보고 결과를 봤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해서 스케줄을 다시 봤더니 날짜가 1월 6일. 재밌게도 그 날짜는 1월 6일에 시작한다는 거를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당연히 목요일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제 금요일부터 월요일 날 했던 그 대회였고요. 그 마지막 날이 이제 월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는 어제였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도 엊그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라운드가 끝났는데 또 공교롭게도 마지막 날에도 제가 라운딩이 있어서 제가 중계를 보지 못했어요. 결과만 봤는데 그 스티브 스트리커가 예상대로 그 타수 차가 좀 있었죠. 2등과. 그래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우승을 했고 최경주 선수는 사실 1, 2, 3라운드에 조금 부진을 했는데 마지막 날 8타를 줄였어요. 8언더를 쳤죠. 굉장히 잘 쳤죠. 그래서 마지막 날 그 라운드의 성적으로만 보면 최경주 선수가 제일 잘 쳤어요. 그런데도 이제 잘 그 전에 타수를 많이 줄여놓지 못해서 최경주 선수는 공동 5위로 끝냈고 그 둘째 날 그 17번 홀, 18번 홀 연속 이글을 한 나상욱 선수는 마지막 날 이제 한 타만 줄여서 이제 공동 12위를 한 대회가 됐습니다. 그 나상욱 선수를 제가 그 트위터에서 팔로우하고 있는데 방금 녹음하기 바로 전에 이제 지난주에는 그래도 공동 12위 정도를 해서 그래도 좀 잘한 한 주였다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트위터에서 그 CJUJILL 님께서는 그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라는 제가 얘기를 그 방송을 그 결과를 공유를 했는데 일본에서 이분은 일본에 계시거든요. 일본에서 캐디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일본에서 그는 현대를 휴다이라고 읽는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 미국에는 어떻게 방송에서 읽어주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셔서 저한테 여쭤보셨는데요. 서두에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중계를 열심히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셋째 날은 제가 좀 본 게 있어가지고 좀 자세히 들어봤더니 현대는 그냥 현대를 읽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했던 거로 현다이라고 읽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현대 측에서 현대로 꼭 읽어달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마도 그 마케팅 측면에서도 현대로 지금 계속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현대로 읽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지난주에 리뷰를 올리신 분들은 상당히 많지는 않네요.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두 분 있으셨고요. 그 아이튠즈 미국 계정에서 그 헤일 앤 헐티라는 분 예전에도 한번 올리셨던 것 같은데 그 아마추어 골퍼라면 누구나 듣고 싶은 방송이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지신다고 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는 아주 공갈님 오늘 아침,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올려주신 것 같은데 아주 공갈님께서 요즘 회사분들과 스크린 골프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골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가 마인드 골프님 팟캐스트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정말 좋으십니다. 자주 듣게 될 것 같아요. 입문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그 골프를 이제 시작하시거나 이제 시작하셨는데 이제 초보 되시는 분들께서 글을 많이 써주시고 반응을 좀 많이 보여주세요. 아무래도 그 잘
알고 계시는 중급자, 상급자분들께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방송인 것 같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초보자들께서 좀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도움이 되신다니 되게 대단히 저도 고맙고요. 저에게 큰 그 기운을 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목소리 정말 좋으십니다라는 얘기는 제가 굉장한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도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일을 벌이다 보니까 좀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마인드 골프가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갈수록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좋게 이렇게 방송할 때는 조심조심 얘기하고 있으니, 하여튼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서두가 좀 짧았죠. 서두가 짧았고요. 예. 지난번 방송 13번째 샷에서 사실 리뷰를 읽어드리다가 거의 방송을 다 한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러워서 그래도 리뷰도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곧바로 그 14번째 샷에 대한 방송을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목은 뭐냐면 그 평생 골프 치기에 필요한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이 3가지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이미 3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뭐 아직 제대로 다 갖추지 못하신 분도 있는데 저도 이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마인드 골프도 누군가에서 들었든지 아니면 어디서 읽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 나름대로 그 내용들을 좀 해석을 해서 저의 그 경험과 마인드 골프의 그러한 그 느낌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이 내용, 평생 골프 치기에 필요한 3가지 내용은 그 마인드 골프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mindgolf.net mindgolf.net에 보시면 골프 컬럼 3번째 평생 골프 치기에 필요한 3가지에 대해서 거기에 자세히 써놨고요. 오늘은 이 3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골프란 운동이 어느 운동보다 나이 먹고도 좀 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마인드 골프도 그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남들보다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보통 이상들 하는 운동들이 좀 많이 있는데 다른 뭐 운동 제가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겨울엔 스노보드 같은 거 좋아해요. 10년 이상을 탔는데 스노보드 같은 거를 나이 먹고서 하기도 참 힘들잖아요. 뭐 농구, 축구, 뭐 테니스는 좀 가능할 것 같고 대체적으로 보면 골프만큼 나이를 먹어서도 좀 이렇게 잘 즐길 수 있는 운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등산 같은 거는 뭐 나이 들어도 괜찮게 즐길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골프라는 운동이 여러모로 여러 다양한 연령대층과 다양한 사람들과 또 가족끼리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뭐 비즈니스적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상대와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는 나이에 상관없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골프를 즐기려면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3가지인데요. 약간 이 얘기는 미국 환경과 한국 환경이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주로 이제 한국에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위주로 얘기 드리는 거고, 미국에서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중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한번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생각해 보신 것들 중에 과연 몇 가지가 맞았을지, 물론 오늘 이 마인드 골프가 얘기하는 것들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또는 어떤 추상적인 것들도 있지만, 오늘 마인드 골프가 얘기하는 이 3가지와는 얼만큼 맞는 게 있을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공감이 되시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거고요. 보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머니죠. 머니에도 머니라는 뭐 그런 말도 있죠. 한국이 대체적으로 미국보다 좀 더 하겠죠. 왜냐하면 한국은 워낙 땅덩어리도 적고 골프장도 수도 적고 하니까.
그 미국도 미국은 뭐 한국에 비해서는 가격이 싸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골프는 돈이라는 것이 좀 필요한 운동이에요. 다른 운동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좀 많이 있죠. 뭐 다른 도구들에 비해서도 골프채 자체는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요. 클럽도 뭐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최대 14개까지 치는 거 봐서는 클럽도 다양한 형태로 구입도 해야 되고 백도 구매해야 되고 뭐 다양하잖아요. 경험적으로 보면 한국에서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라운딩비가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그늘집, 캐디피, 카트비 그리고 경기 다 끝나고 나서 집에 오는 길에 그 맛있는 점심 또는 저녁 같은 걸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나눠서 내다 보면 그게 한 대략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대략 이걸 합쳐 보면은 한 25만 원에 35만 원 정도, 20만 원, 그죠? 그 정도 되겠죠? 물론 이제 한국도 퍼블릭 골프장이 있어서 퍼블릭 골프장 같은 경우는 라운딩 피하고 기타 이제 캐디피, 카트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대체적으로는 뭐 한 20만 원 이상은 소비가 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통 월급쟁이들에게는 뭐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사실 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좀 돈이 좀 필요하겠죠. 가정을 꾸리고 이제 리타이어도 하고 뭐 이제 자식도 키우고 뭐 그러다 보면은 돈도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수입은 적지만 수입이 줄었지만 그래도 이제 치려면 이제 돈을 좀 모아놓든지 아니면 계속 벌어야 되는 측면에서 돈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뭐 장비도 다른 운동보다도 좀 많이 든다고 얘기 드린 것처럼 또 자주 바꾸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마인드 골프는 그렇게 자주 바꾸는 편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자주 바꾸시는 분 같은 경우는 골프 장비에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인드 골프는 돈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럼 다음으로 필요한 게 돈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돈이 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벌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으면 못 치겠죠. 보통 이 골프라는 게 9홀 기준으로 보면 한 2시간 15분 그래서 18홀 기준으로 4시간 반을 권장 그 플레이하는 시간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직장인들은 평일에 휴가를 내지 못하잖아요. 또는 이제 따로 휴가를 내지 않으면 이 라운딩을 사실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또 뭐 평일날 또 새벽 일찍 아무리 나가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 따지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휴가를 내지 않으면 뭐 반차라든지 그렇게 내지 않으면 평일에는 좀 힘들고 주말에는 또 가족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말 라운딩 하러 가기도 눈치도 보이고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일도 계속 영위하면서 돈도 벌면서 그리고 골프를 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골프 치러 가는 그 거리가 기본적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간다든지 하는 최소한 1시간에서 뭐 길게는 한 2~3시간까지도 운전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왕복 시간까지 따지면 골프 치는 시간 4시간 반 준비하고 일어나고 왔다 갔다 다 하면 거의 7~8시간이 소비가 되죠. 그래서 거의 아무리 새벽 일찍 치더라도 뭐 집에 돌아오면은 뭐 거의 한 3~4시 심지어는 뭐 저녁 늦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라운딩을 하려면 거의 하루를 까먹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또는 은퇴해서 젊어서 준비를 잘하면 이 시간도 잘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젊었을 때 또는 힘이 있으실 때 좀 돈도 좀 많이 벌어 놓으시는 것도 좋겠지만 좀 이런 자신만의 이렇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어느 정도 좀 마련을 해 놓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돈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이 아니고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죠. 두 번째는 그 돈을 가지고 칠 수 있는 시간. 자, 그러면 골프 치는데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다 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과연 세 번째 뭐가 있어야지 칠 수 있을까요? 이 세 번째는
그 한국하고 미국하고 실정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 마인드 골프가 경험하기로는 마인드 골프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골프 치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훨씬은 아니구나. 이제 조금씩 이제 반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궁금해 하실 텐데, 친구 또는 동료예요. 그 영어로 friends라고 하는 그 파트너, 그 라운딩 파트너 또는 라운딩 동반자, 뭐 그런 거죠. 돈하고 시간이 있는데, 왜 이 친구하고 동료가 왜 세 번째 조건이 되느냐라고 하면, 한국에서 이미 골프를 라운딩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테고요. 만약에 아직까지 소위 얘기하는 머리를 올려보시지 못해서 아직 라운딩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한국에서는 혼자 또는 두 명이서만 이렇게 골프를 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아주 좀 프라이빗한 좋은 골프장에서는 그 골프장 회원인 경우에 이렇게 칠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뭐 마인드 골프가 그런 회원권이 있지 않으니 그런 걸 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골프장 회원권은 뭐 많게는 뭐 10억 원 넘게 되는 골프장도 있기도 하죠. 그 정도 내면 혼자나 두 명이 칠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맞을 수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한국은 굉장히 땅도 조그맣고 반면 이제 7년 사이 많다 보니까 한두 명 이렇게 치는 건 안 되고, 뭐, 때로는 어떤 그 게시판이나 골프 동호회 같은 데 가보면 사람을 모은다고 이렇게 됐기도 해요. 저만 두 명이 치러 가는데 두 명도 모은다든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 골프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많은 사람을 이렇게 플레이해야 또 매출이라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명을 대부분 이제 채워서 하는 그 예약만 받는다든지 최소한 세 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약간 좀 다른데요. 미국은 워낙 골프의 천국이기도 하고 골프장도 워낙 많고 가격도 적고 낮고 그리고 골프장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한 18홀에 한 20불에 칠 수 있는 데도 있고 뭐 어떤 데는 18홀에 한국보다 더 비싸게 뭐 300불, 400불 내고 쳐야 되는 데도 있지만 그런 선택이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도 격식이나 그런 것도 훨씬 그런 것들이 좀 골프장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예약도 가능하고 실제 사람이 너무 없는 골프장은 혼자 예약해서 혼자 라운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인드 골프가 예전에 그 동부 쪽 뉴저지에 그 컨설팅 하는 것 때문에 출장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하도 심심해가지고 일요일날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그냥 혼자 예약을 했죠. 아무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골프장 갔는데 골프장이 너무 한산해가지고 실제 저 혼자 친 거예요. 18홀 내내 혼자 라운딩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좀 혼자서도 라운딩이 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혼자 하나 두 명이 라운딩 예약을 하더라도 골프장에 막상 가서 체크인을 하면 그렇게 그 혼자나 둘이 오신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보통 썸이라 그러거든요. 그 썸을 만들어서 조인을 시켜가지고 같이 치는 게 일반적이고요. 어찌됐든 한국과는 다르게 그렇게 한 명, 두 명이 예약이 가능하고 실제 라운딩도 가능하다는 것 측면에서는 이 세 번째 필요한 친구, 동료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하고 시간이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요. 어떤 골퍼가 있는데 이분이 인간관계가 좀 안 좋아요. 골프 매너도 안 좋고 인간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치는 걸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랑 치기 싫으면 진짜 오랜만에 어쩌다 한번 치는 건데 굳이 그 사람하고 치고 싶지 않겠죠. 또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치자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피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골퍼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칠 수 있는 사람도 줄고 그렇다고 한국 실정에서 혼자 예약도 못 하니까 좀 골프를 칠 수 없겠죠. 아무리 돈과 시간이 많아요. 물론 이제 너무 돈이 많아서 굉장히 좋은 그 프라이빗 골프장을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 드린 한두 명 칠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을 해도 되겠지만 사실 골프가 혼자 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같이 그 마음이 맞는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좋아하는 또는 어떤 분들은 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과 같이 이렇게 썸이 돼서 치는 그런 게 이제 골프의 또 진정한 재미와 묘미가 아닌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지어는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돈은 너무 많아서 자기가 돈을 다 낼 테니까 그래도 한번 같이 치자고 했는데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해 댕긴다면 와, 참 비참하겠죠. 잔인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방금 전에 그 두 번째 시간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골프를 치는 데에는 시간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라운딩 하는 것만 4시간 반에서 5시간, 짧게는 4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가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시간 다 합치면 한 10시간 정도는 좋게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시간을 자신이 같이 치기 싫어하는 골퍼와 같이 치면서 기분 나쁘게 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주말에 가족을 버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기분 좋지 않게 이렇게 라운딩을 하고 가면은 아, 그건 너무나도 싫겠죠. 그만큼 골프를 칠 때는 그만큼 동료와 그런 친구들이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인간관계도 잘 하셔야 되고요. 평상시에 마인드 골프가 계속 얘기를 누누이 드리는 배려하는 골프를 하시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자리가 비우거나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골프를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때 제일 먼저 머리에 올라오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되면 참 좋겠잖아요. 마인드 골프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마인드 골프는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실행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에 그 마인드 골프와 골프를 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사실 마인드 골프는 굉장히 좀 행복하답니다. 물론 여건상 너무 자주 칠 수도 없고 이제는 골프가 약간의 그 비즈니스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칠 수는 없기도 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 골프 치는 경우가 좀 갈수록 더 많아지죠. 그렇지만 그래도 저를 기꺼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저와 칠 때 이렇게 같이 행복하게 또는 재밌게 즐겁게 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 마인드 골프는 이 세 가지 중에 과연 몇 가지 중 가졌나 싶나 보면 세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세 가지가 다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첫 번째 돈이 제일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은 아무리 있어도 뭐 적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돈 부분이 가장 적지 않을 제일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당분간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이었고요. 이 오늘 얘기 드린 이 세 가지 중에 그 현재 몇 가지들을 잘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잘 만들어 가야 될지 또 어떤 것들을 좀 더 보충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잘 지켜가야 될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골프를 치기에는 이 세 가지가 나름 적지 않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